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이시안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개해 드릴 일이 있어서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.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아마 없으실 거예요. 제가 작년 겨울에 제주도에서 했던 브이로그에서 공개가 금지된 2가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. 그 자료화면을 보실까요? 지금 자료화면 한번 보실게요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세 번째 소식은 제가 소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약간 그 엔터테인먼트 쪽과 계약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계약 조건 자체가 얘기하면 안 된다요. 그러니까 비밀 엄수 조항, 엠바고라고 하죠.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기획사에서 아이돌 지망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건데 이제 어느 기획사인지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엠바고고, 두 번째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제가 뭔가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끝나고 시즌이 끝나면은 얘기해야지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어떤 프로그램 하고 있는지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늘 이렇게 요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계획이 뭐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영상에서 말했듯이요, 그 예능 프로그램이 종영되어서 이제는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아주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제목에 이미 다 말해버린 상태여서 좀 비밀스럽진 않게 됐네요. 그렇습니다. 제가 TVN에서 했던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의 도서선정위원이었어요. 30회로 시즌1을 마쳤는데요. 저는 끝까지 하진 않고요. 초반에 10회선 15회 정도까지 관여한 것 같습니다. 왜 중간까지만 했냐 하면요. 원래 섭외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. 저는 제가 출연하는 거 아니면 뒤에서 도와주는 이름 없는 의인 역할,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라고요.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제가 이제 방송을 나름 해왔잖아요. 근데 이 방송가에서 무언가를 해왔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뒤에서 도와주면요. 계속 뒤에서만 도와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EBS에서 어떤 역할을 제시한 프로가 있었는데요. 제가 제 이름 걸고 하는 코너가 있는 거 아니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쪽에서 저한테 관심을 끊으셨어요. 어쨌건 그래서 출연하는 거 아니고 그냥 도서선정위원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요. 시즌1은 라인업이 이미 짜여져서 어디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고요. 시즌2 되면 한번 의논해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. 원래 그래서 시즌1은요 8편 정도 예정되어 있었어요. 그 정도만 하고 기다릴만 하다라고 해서 도와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시즌1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8편이 아니라 10편이 되고 15편이 넘어가고 막 그러면서 좀 길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사실 출연진들을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긴 했어요. 전문가들은 주로 해당 도서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이시고 고정 출연하기에는 사실 저 정도의 인지도는 객관적으로 보면 듣보잡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디에도 넣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반면에 시간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책 하나 선정하려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작가들한테 전화를 받는데 한 번 전화 받으면요 거의 1시간 정도 통화할 때도 있고요. 그래서 도서선정위원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하는데 다 점조직으로 운영되어서요 서로 누군지 모릅니다. 다만 제가 방송 경험도 좀 있고 또 라이트하게 책을 리뷰하다 보니까 방송적으로 책을 풀어가는 방법을 좀 알았던지요 초반에는 제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책 선정할 때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. 처음에 작가들이 조지 오웰의 1984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. 근데 그때가 한참 정치적으로 예민할 때라 그거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싶다 하면 멋진 신세계를 하라 라고 강력히 권고해서 그걸 하기도 했고요. 특이한 컨셉의 제시의 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독립운동가의 육아일기라는 컨셉인데요. 그걸 또 작가들이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특이하긴 하지만 한 회를 책임질 정도의 어떤 메인은 될 수 없을 것 같으니 설민석 선생님도 계신 김에 백범일지를 하라고 또 강력히 추천을 해서 백범일지가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. 사실 책 선정을 할 때요 그냥 유명한 책이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책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? 왜 하필이면 이 책인가? 이것을 꼼꼼히 따지는 작업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. 노동의 종말 같은 것은 제가 처음 추천했을 때 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요.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이해할 게 많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기도 했거든요.
이외에도요, 제 시안책방의 기존 책 리스트를 보시면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. 이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책 중에 아마 3분의 2 정도 이상은 겹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요, 어떤 분들이요, 저한테 너무 TV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요, 사실 그 인과가 바뀐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. 날짜로 봐도 사실 제 책 리뷰들이 먼저거든요. 뭐 결코 제가 TV를 따라서 책을 선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제 요즘 책방도 종영이 되었고 해서 브이로그에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끝나서 공개하게 된 겁니다. 처음에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래 갈 줄 관계자들 포함해서요,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좀 공개하는데 오래 걸리게 되었네요. 그동안 사실 저도 이게 너무 보안이 철저한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최근 들어 이 요즘 책방에서 나온 책이 베스트셀러 상종가를 치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서선정위원을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만두고도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함구령이 좀 섭섭하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. 이제는 이해를 좀 합니다.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. 자극적인 것,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, 이런 것만 찾는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예능으로 존재하고요. 그게 30회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고민했다는 뜻입니다. 그 중에서도 매주 그 많은 책을 다 읽고요,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풀어내기 위해 밤을 새며 고생한 작가님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요, 요즘 책방 시즌2나 그 외 많은 책 프로그램, 또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인문학적 지식들이 재미있게 대중들에게 화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문화운동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뒤에서 도와드리지 못하고요, 앞에서 티를 팍팍 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이시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